지금 이 3명의 후보자들의 결정은 제 판단에서 한 겁니다.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 임세입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먼저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울산 구단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K리그와 울산 팬 분들에게는 소속팀 감독을 시즌 중 대표팀 감독으로 모셔 클럽을 떠나게 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이후 약 5개월 동안 감독 선임 작업에 고생하신 전력강화위원회 정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전력강화위원회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4월 30일 6차까지 논의를 거쳐 1순위와 2순위로 외국인 감독을 후보로 올리고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으나 그간 언론에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미디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분과의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결국 국내 체류 기간과 그에 따른 부과되는 부수적 비용이 문제였으며 그분의 최종 답변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협회는 협상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국가 대표팀 감독 현직에 있었던 분으로 본인 자신은 현재 계약된 직을 정리하고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많았으나 소속 협회와의 관계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력강화위원회는 7차부터 10차까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나머지 절차는 정혜성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사퇴 의사를 표하게 되었고 최종 후보로 결정된 5명을 이어받아 기술이사인 제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자 5명 중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님 1명이었고 외국인 감독 4명 중 1명은 6차까지 과정 중에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1명은 인터뷰 자체가 무산되어 나머지 2명에 대해 제가 지난주 유럽에 가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중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선 전력강화위원장님의 사퇴 표명 이후 제가 위원장 역할을 이어받아 오늘 감독 선임 발표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10차 회의까지 종료되고 인터뷰를 했거나 무산된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최종 후보 3명을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님을 제외한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에 대해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대면 인터뷰를 위해 출장 일정까지 잡은 상황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 기술총괄이사인 제가 정혜성 위원장님의 역할을 이어나갔는데 최종 회의였던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제가 이어받아 후속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 과정에 대해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분들을 제외한 5분의 위원분들께 화상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면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앞에 설명드린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을 대면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7월 5일 낮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날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최종적으로 압축된 후보 3인 중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님에게 몇 차례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나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축구 팬 여러분, 그럼 왜 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여러 이유들이 나오게 된 기준은 외국인 감독님 후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KF의 철학 및 게임 모델 연계를 고려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려 어태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크와 상대에 맞춰서 카운터어택과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컴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팀에도 지속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경기 템포 조절과 공수 밸런스, 포지셔닝, 기회 창출도 보였습니다. 작년 데이터로 근거로 기회 창출에 대한 득점이 리그 1위, 빌드업 1위, 압박의 강도 1위, 활동량은 12위였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효과적으로 뛰면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칼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지만 활동량은 하위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축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님은 이전 A대표팀, 언더 23세 대표팀, 언더 20세 대표팀,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협회 전무로서 기술, 행정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KF의 철학, 각급 연령별 대표과의 연속성 그리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골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축구가 유지해야 할 정신력, 조화,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 평가했습니다. 지난 2명의 외국인 감독의 교훈을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대표팀의 창의성 유지 및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외국 감독의 국내 거주 관련 이슈를 교훈 삼아 K리그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국내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고 연령별 대표와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들이기에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 감독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성과를 더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그 2번 우승, ACL 4강 진출, 2025년 클럽 월드컵 진출, 22년과 23년 올해의 감독상, 언더 20세 월드컵 8강, 언더 23세 올림픽 동메달, 연령별별 성공 경험을 각급 대표팀과 공유. 다섯 번째, 당장 9월부터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외국인 감독이 한국 대표 선수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표팀 지도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과 대표팀 운영은 다르고 단기간 소집 시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단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에서 실패한 경험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번째,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이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자신들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님보다 더 뚜렷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그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입히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번째, 외국인 감독은 인터뷰 결과 각급 대표팀 연계에 필요한 충분한 체류 시간 확보에 대해서도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물론 한 분은 체류가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감독은 이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전 재택 논란 재현 리스크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팬들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KF에 홍명보의 많은 사랑과 격려 또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독 선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7차 회의에 김도움 임시감독님이 선임 후 커리어 검증 작업이 시작되고 97명 후보자 중 38명이 1차 선정됐습니다. 6월 3일 8차 회의 조건 검증 작업, 계약 여부 및 연봉 38명 후보자 중 12명 2차 선정되었습니다. 6월 18일 9차 회의 게임 모델 검증, 기술적, 전술적 부분 12명 후보자 중 추가 5명, 17명 3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21일 10차 회의 게임 모델 검증, 기술적, 전술적 부분 17명 후보자 중 9명 4차 선정 이후 정혜성 위원장님께 모든 권한 위임 6월 21일서부터 25일까지 정혜성 위원장님이 과거 평가 및 조건 등 9명 후보자 중 4명 최종 선정하셨습니다. 6월 25일 줌 미팅을 통해서 정혜성 위원장님이 저와 함께 줌 미팅을 했습니다. 6월 28일 정혜성 위원장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협회는 저에게 감독 선임 미션을 주었습니다. 6월 30일 전력위원회 줌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4명은 불참하셨습니다. 7월 2일 유럽으로 출국하였습니다. 7월 3일 마드리드 메리어트 호텔 9시서부터 12시까지 한 분의 후보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 이후 프랑크푸르트 힐튼 호텔로 출발해서 7월 4일 9시서부터 12시까지 또 한 분의 후보자와 미팅 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경기 후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전 9시에 홍명보 감독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7월 6일 토요일서부터 제가 울산 HD 김강국 대표 이사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입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님은 울산 HD 클럽에서 우리 협회에 많은 협조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차후 울산 현대와 협의 후 울산 현대에서 원하는 계획대로 협회와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울산 현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사임하신 후에 제가 협회의 기술위원장이지만 총괄이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누군가는 10차
최종 후보를 협회에서 그 후보자들을 받은 상태에서 누군가는 절차대로 이것을 진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협회에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라는 임무를 받고 절차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 이제 감독 결정 사항에서 나머지 부역강 위원들과 어떤 승인을 맡았는지 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감독 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줌 미팅을 했었고요. 그때 4분이 불참을 하셨고요. 5분이 참석을 했고, 제가 지금 전력위원회에서 10차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시고 협회에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전력위원회 분들한테 제가 끌고 갈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홍명보 결정하고 선임하고 나서 선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해외 감독님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상황들을 제대로 공유를 하셨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뵙고 제가 결정을 한 후에 현재 위원회 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미팅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5분의 위원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왔고 제가 주신 최종 후보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력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로 주신 그 마지막에 3분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님이 저를 만나 주실까? 제가 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2분의 외국인 감독을 미팅하고 왔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철학들을 듣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처음에 뵀을 때 홍명보 감독님은 절차상 온 거냐, 그 안에서 얼마나 나를 평가한 거냐, 우선 이 2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홍명보 감독님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A 대표팀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와 연계성을 가져가서 KFA가 철학과 게임 모델을 확립한 것을 홍 감독님이 이끌어 주십사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연봉 규모는 저희가 외부적으로도 결정이 돼도 저희가 제가 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력위원회 마지막 최종 후보자들을 이제 리스트를 받고 이어가게 될 때 정몽규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3명의 후보자들을 다 만나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이사는 KFA TD입니다. 지금서부터 모든 결정을 다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님 마지막 결정도 회장님한테는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정배 부회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추진해달라고 했었고요. 아직까지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어떤 연봉에 대한 이런 차이도 저희는 당당하게 이제는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저한테 KF의 모든 기습 파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님을 단기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협회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장 핵심인 A대표팀과 연령배 대표의 연관성을 갖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의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럽인 2명의 코치를 요청하였고 홍 감독님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홍 감독님의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유럽파 코치들의 조화가 된다면 훨씬 더 A대표팀과 연령배의 연계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전력위원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계속 이어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또 외부에서 외국 감독님들의 어떤 추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 혼자 결정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위원회가 해오신 절차대로 해왔고요. 마지막 최종 후보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분들이 5분만 제가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는 제가 어떻게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협회 실무자 법무팀에 저는 조언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했고요. 혹시 그 부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신다면 저는 다시 법무팀에 물어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제가 결정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후보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또 너무나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셨고 연봉 문제도 다 받아들이셨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축구 철학들이 굉장히 확고하고 저는 너무나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을 또 어제는 한 분 중이 그 2분 중 한 명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을 관심 있게 인터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나 죄송하다고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곧 팀을 맡을 거 있을 거라고 하고 가족들과 그분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두 분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분들의 축구 철학이 너무나 강하고 확고하지만 과연 이분들의 축구 철학이 현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한 분은 사실 우리가 벤투 감독 때처럼 빌드업을 통해서 미드필드에서 프로페셔널 하면서 기회 창출을 하려고 이 대표팀이 아직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비에서 롱볼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경쟁을 유도하면서 빠른 서포트를 해가지고 가는 축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고 나쁘다가 아니고 과연 이게 한국 축구 우리 선수들한테 맞을까? 또 한 분은 굉장히 하이 프레싱과 인텐시티 프레싱에 대해서 굉장히 또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대표팀이 지금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하이 프레싱이나 이런 프레싱에 대한 쪽에 철학을 가진 분한테 우리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는가? 과연 중동 국가에 가서 상대가 움츠렸을 때 우린 빌드업을 통해서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많은 기회 창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다 보면 상대에게 중동 국가에게 예전에 우리가 카운터 어택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후반까지 체력적인 문제가 없을까? 또 하나 이분들의 확고한 철학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10일 동안 대표팀이 소집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분들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경기력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울산현대 축구를 봐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빌드업에서 K리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창출에 대해서 1위를 하고 있고 프로그레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모든 게 홍명보 감독님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해오던 스타일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올려서 제 3차 예선에서 통과해서 월드컵 11회를 나가느냐의 그런 문제들을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낮은 지식과 경험을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가 우리 선수들이 어느 감독님을 만났을 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끈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여쭤본 게 아닌데 그거는 이제 이 이사님의 결정 과정이고 홍 감독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 전부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홍 감독님을 제가 미리 제가 바로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외국 감독을 바로 이제 유럽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홍 감독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홍 감독님을 접촉할 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접촉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이전 97명의 후보자들을 통해서 전력위원회 분들이 고생하셔서 최종 후보자를 압축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국 국가대표 감독님을 선임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임 일정 보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3명의 후보자들의 결정은 제 판단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축구 철학, 그분들의 강점, 이런 부분들, 약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어느 분이 더 적합할까? 그리고 저희가 주도하는 플레이, 주도하는 축구는 모든 경기를 다 주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들이 계획하신 거를 매 경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팀의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경기를 우리가 다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님이 계획하신 부분을 어떻게 그 플랜대를 끌고 가냐가 저는 주도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리그 팬분들, 울산 팬분들, 또 울산 구단, 제가 입이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울산 구단에서 홍명보 감독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앞으로 울산 현대 축구단에 계속해서 응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차기 감독선에 대한 기술발전위원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